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강 첫 2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상황인지만큼 여러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먼저 C++ 프로그램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C++ 언어는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C 언어를 확장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따라서 C의 모든 기능을 C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로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은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이 되어야 합니다. C와 마찬가지로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학습하기도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언어의 모든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어떤 기능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C++ 언어가 너무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만 제한해서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설정해 두고 그 기능들만 사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강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면 무조건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울 자바와는 정반대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는 우리가 정의하는 타입의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는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면서 그 구조체의 덧셈 연산자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연산자를 재정에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이 가독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간결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강건성을 해치고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언제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C++ 언어는 현재는 컴퓨팅 환경의 변화로 활용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C++ 언어는 초창기 윈도우즈 기반 응용을 개발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윈도우즈 기반 응용들을 개발하기보다는 웹, 모바일 응용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웹이나 모바일을 개발할 때에는 C++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웹 같은 경우에 백엔드에 즉 서버단에 돌아가는 복잡한 요소들은 여전히 C++로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언어의 새 버전 출시 시기가 고정되고 그 버전이 출시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C++도 이와 마찬가지로 메이저는 6년 단위로 마이너는 3년 단위로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는
C++ 17이 최신 버전이고요. 곧 C++ 20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바는 이와 달리 더 짧게 매년 3월, 9월, 6개월마다 고정적으로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언어가 개발자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의 커뮤니티에서 이것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매우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었던 기능이 다른 쪽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언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언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고 그 함수형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자바 8부터 C++는 C+11부터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함수형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드리면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C는 C 초기부터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람다 표현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써서 좀 더 간결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는 또 C++11부터 오토라는 키워드를 제공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자동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바도 이 기능을 본받아서 bar라고 하는 키워드를 똑같은 용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처음부터 자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현재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강의를 다 배우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언어들이 객체 지향 지원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C++나 자바는 애초부터 객체 지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C++나 자바에서 사용하는 객체 지향 문법을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그들 문법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언어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요즘 어떤 언어들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언어들 가지고 응용들을 개발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부 분야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 필요한 언어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상관없이 익히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O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인데 특이하게 이 회사는 매월 프로그램 언어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의 10위까지를 살펴보면 자바가 1위이고 여러분들이 배울 C++가 4위에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C, C++ 그리고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수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현재 빅데이터, 또 기계학습,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웹의 백엔드 기술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는 TOB 사이트 말고 가장 권위 있는 공학학회인 IEEE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IEEE는 매년 연 단위로 프로그램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순위는 기준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기준별로 순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기준은 통합 기준이고요. 통합 기준에서는 아까 보신 월별 순위와 달리 파이썬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위가 자바, 또 3위가 C, 4위가 C++입니다. 즉 상위 랭크되어 있는 언어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순위는 요 랭킹을 선택했을 때 job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을 회사들에서 개발자를 채용할 때 어떤 언어를 하는 어떤 언어를 잘하는 그 개발자들 모집하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순위는 변함없이 파이썬, 자바, C, C++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고 웹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또 모바일에 관심 있으면 모바일을 할 수 있고 embedded, enterprise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현재 어떤 언어들이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가 학습할 언어들을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에 따라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IEEE도 그렇고 이전 슬라이드에 봤던 TOB도 그렇고 대부분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그 개발하는 언어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PHP를 이용해서 백핸드, 스프링 등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파이썬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마다 또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따라서 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들이 인기가 있는지 또 필요한지 살펴보려면 기업 광고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광고, 그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고 그 채용 공고에서 어떤 언어에 능숙한 사용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모든 언어를 우리가 다 학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언어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면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 2학년 때 배우는 언어들을 가지고 충분히 잘 익히시고 이 언어들 중 C는 그렇다고 치고 C++나 자바 또는 파이썬 요 셋 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 3, 4학년이 됐을 때 내가 메인으로 사용할 언어를 뭘로 할지는 좀 결정해 두고 그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더 능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고학년이 돼서 수업에서 숙제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개발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에 따라서는 특정 언어로 그 수업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숙제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배우는 C++, 다음 학기 배우는 자바, 파이썬 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의 메인 언어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언어에 대해서는 어떤 언어보다 좀 더 능숙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의 강의 목표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두 학기를 거쳐서 C 언어를 통해 기초적인 프로그램 능력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C++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 능력과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다룰 기초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를 5가지를 나열해 보면 C++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 그 C++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모던 C++라고 할 수 있는 C++11, C++14, C++17의 기능들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 기능들도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이 이런 새로운 버전들에 추가됐는지 잘 살피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현재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웹, 모바일 를 막론하지 않고 대부분 다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에서 배운 구조화 프로그램이 아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능력을 이번 학기에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프로그래밍 교과가 그렇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개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문제 분석 능력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하나의 중요한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지원하는 언어를 강의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arly Object 또는 Late Object 방식이 있는데요. Early Object는 수업 초기부터 객체 지향 위주로 교육하는 방식이고요. Late Object는 처음에는 객체 지향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언어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객체 지향과 관련 없는 기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객체 지향 얘기를 진행하는 수업이 Late Object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C를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바로 객체 지향 위주로 교육을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다음 학기에 자바를 또 배우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Late Object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C++의 객체 지향과 무관한 그런 기능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객체 지향 관련된 기능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객체 지향과 관련이 없는 요소들은 C에서 대부분 배운 그런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C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해당 부분에 추가가 됐는지
위주로 복습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는 객체지향 개념을 익히는데 초점을 둬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또 다른 특징은 콘솔 기반한 실습을 합니다. 이거는 C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C++와 관련된 GUI 라이브러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익히고 여러분들한테 실습하기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수업에서도 C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들을 만들고 과제들 수행할 때 콘솔 기반한 응용들을 만들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실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2주 동안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습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아래와 같으니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하고 나면 여기에 방문하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리트코드라는 사이트와 judge.koreatech.ac.kr 사이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리트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실습 때 풀어볼 예정이고요. 또 실습 시험을 볼 예정인데 실습 시험은 프로그래밍 경시대 형태로 요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치를 예정이니까 나중에 요 저지 사이트의 활용법도 익히시길 바라고 두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 정보와 교재 정보를 좀 소개하면 제 연구실은 이공학관 239호이고요. 제 연락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개강하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MS나 카톡 등으로 언제나 강의와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일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교재는 EL에 매주 장별로 PDF로 제공을 합니다. 조교 정보는 김영우라고 하는 학생이 조교인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기말, 실습시험, 그리고 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제는 실습과 과제가 한 10% 정도 되겠고 학기 과제가 10%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 기준들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습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실습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요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C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C를 잘 모르시더라도 차분히 첫 번째 중간고사까지는 객체지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복습하기 때문에 학습하기 때문에 C를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복습 기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요 기간을 이용해서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좀 더 부지런하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할 때는 C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학습이 됐지 다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C++는 C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습해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C++ 언어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제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과제는 지정된 마감 시간 이전까지 EL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때에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L의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제출 기간이 지나서 또 지각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시간 그리고 지각 제출 시간까지 제출을 못하면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메일로 절대 받지 않으니 요 점 잘 기억해 두셔서 숙제를 잘못 제출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평가는 조교가 하니 과제 평가 결과와 관련된 문의는 조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제와 관련된 질문은 꼭 조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언제나 하실 수 있고요. 과제와 관련된 피드백은 수업 시간에 제가 과제가 마감 시간이 끝난 뒤에 항상 피드백을 드리니 이 점도 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에는 별도 보고서 없이 프로그램 소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프로그램 소스를 제출할 때 주석을 너무 많이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주석만 다시길 바라고요. 특히 꼭 빠져서 안 된 주석이 프로그램 주석입니다. 프로그램 주석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 맨 위에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내용과 더불어 작성자의 정보, 작성 날짜를 기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학번과 자기의 이름을 제출하시는 모든 소스 코드에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과제는 총 2번 제출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1번, 기말고사 이전에 1번 이렇게 2번 똑같은 주제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객체지향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C++ 언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똑같은 과제를 객체지향 언어로 설계를 해서 객체지향 기법으로 설계를 해서 구현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학기 과제 내용은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기간이 길어지면 또 온라인으로 학기 과제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강의, 교재와 관련 또 실습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L에 각 장별 교재와 슬라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교재를 다운받아서 교재를 읽은 다음에 온라인 학습을 들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에는 슬라이드를 출력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L에는 각 장별 또 다수의 우리가 실습하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들이 이클립스 프로젝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공되는 시점은 수업 전에 해당 장별 전에 제공되는 소스들도 있고 수업이 끝난 후에 제공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업에서
실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제공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실습한 다음에 제가 제 버전을 올려드릴 것이고요. 실습을 하지 않고 소스 코드만 설명드리는 그런 코드들은 미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려드린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운받아서 직접 실행해보고 코드를 리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과 제가 만든 코드들이 있을 때에는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교재, 부교재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제가 PDF 형태로 매 챕터별로 EL에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교재가 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제시된 부교재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업에서는 C++11, C++14, C++17 최신 C++ 표준들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C++11 이후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설명하는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부교재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소개된 교재들은 보통 이제 대학에서 교재로 선택해 달라고 만들어진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보통 우리가 구입해서 1장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으면서 학습하면서 어떤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들이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싶을 때는 이런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리든 구입을 해서 1장부터 제대로 읽으면서 실습하면서 어떤 언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 말고 여기서 소개하는 The C++ Program Language라든지 여긴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 제목에 Reference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구입해서 1장부터 쭉 읽는 책들은 아니고 사전과 같이 구입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 뽑아서 보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자료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 책이나 책들은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구글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가 어떤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면은 책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검색해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의 책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출판되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ffective라는 용어로 시작되는 또 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 처음부터 보는 책들이 아니라 한 단계 고급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싶을 때 사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언어들마다 저는 effective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재들은 이제 한 언어를 익힌 다음에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좀 더 고급적으로 이 언어를 다루고 싶다, 좀 더 잘 다루고 싶다 이랬을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소스 또는 위치로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이런 effective 용어가 들어가 있는 교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C++ 17. 이 책은 제가 이번 학기에 C++ 17 내용을 추가하면서 참고한 서적이니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에는 C++ 17에 추가된 언어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고요.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새로운 요소들은 이번 학기에는 소개를 미루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C++ 17에 있는 추가된 내용들은 언어에 추가된 내용들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C++ 17은 아직까지는 이런 개발 환경들에서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짝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가 테스트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또 코로나 때문에 짝 프로그램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두 명이 실력이 비슷해야 된답니다.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못하면은 짝 프로그램 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비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짤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짝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짝 프로그래밍을 친한 친구와 함께 실천하기 어려우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게 코드 리뷰입니다. 즉 다른 사람 코드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읽는 능력도 먼저 읽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스스로 풀어보고 그 풀어본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서 자기 것과 비교해보는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코드 리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때도 혼자 숙제를 한 다음에 실력이 비슷한 친구의 숙제를 서로 교환해서 서로 크로스 검토해보는 그런 것들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카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서로 차이나는 어떤 테크닉, 기법들을 서로 배우고 논쟁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능 구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르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정확한지를 내가 어떻게 검증해 보실 건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 테스트 해봤는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답을 준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테스트 프로그램, 이 테스트 프로그램의 핵심은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갖고 확인을 할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자동적으로 테스트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또 유닛 테스팅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도구도 수업 중에 한 번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리소스들은 뭐 워낙 인터넷에 다양한 리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습할 때 너무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비해서는 너무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책도 많지 않았고 구입하기도 어려웠고 도서관에도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또 블로그도 많이 있고요. 그 프로그래밍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계획은 이와 같이 한번 구성을 해 보았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2장, 3장까지, 교재로 하면 3장까지, 표현식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온 온라인 강의들을 이해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에 올라온 강의들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통해서 학습해야 여러분들이 학습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꼭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통해서 초반부에는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EL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했다는 것이 증빙이 돼야 그것이 또 나중에 평가에 또 출석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EL에는 더 이상 링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온라인에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원하시면 듣고 원하지 않으시면 수업 시간에만 충실히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강의 계획에 보시는 바처럼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객체와 관련이 없는 C++와 관련 또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시 타입, C++에 있는 원시 타입, C++에서 표현식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방법, 배열, 복합 타입인 배열과 문자열, 그리고 열거형, if문, 조건문, 반복문, 함수, 포인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C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C에서 익혔겠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객체 지향과 관련된 얘기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용할 소프트웨어, 끝으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면 우리는 맥이 비치되어 있는 맥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실습실에서 실습을 또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맥 실습실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클립스 CDT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통합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이클립스는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맥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지만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엑스코드인데 이 엑스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코드에 설치되어 있는 Clang이라고 하는 근우와 호환이 되는 그 표준 C++로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고요. 이것을 이클립스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C++ 언어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실에서는 이런 환경으로 실습을 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습하고 똑같은 환경을 윈도우에서 구축하고자 하시면은 w64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Eclipse CDT를 설치하면은 똑같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 환경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습실 환경은 이클립스 환경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 노트북을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또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숙제를 제출하거나 실습 결과물들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바꾸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클립스 쓰든 안 쓰든 이클립스를 쓸 수 있게끔 설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집에서는 난 쓰겠다. 그거는 뭐 반대는 안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잘 아시고 거기서 C++11, 14, 17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시고 또 어떤 요소들, 이 표준 중에 어떤 요소들은 지원되지 않는지, 지원되는지 또 그것도 구분해서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맥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제가 맥을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컴퓨터 공학도는 새 환경, 새 컴퓨팅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워낙 빨리 컴퓨터 환경들이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 5년 뒤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작업 환경에서 개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거부감을 갖지 말고 사용해 보고 욕을 하면서도 익혀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늘 써보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팅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들, 게임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 서비스들을 사용해보고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 서비스를 살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과목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C++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실에서 사용할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습실에서는 이제 맥 컴퓨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애플에서 제공한 엑스코드라고 하는 컴파일러와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이클립스 개발 통합 환경을 이용해서 실습할 예정입니다. 이와 똑같은 환경을 윈도우에서 구축하고 싶으시면 먼저 민GW 64비트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GW64를 윈도우에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실습실과 똑같은 환경을
윈도우에서도 구축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고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W는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민지W 설치한 다음에 이클립스 사이트에 가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이클립스 인스톨러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자바 개발을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것이 C 또는 C++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클립스 개발 통합 환경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버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클립스는 설치하려고 하면 먼저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클립스 자체가 자바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바 8 버전 이상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클립스 자체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SDK, 자바 JRE를 먼저 SDK가 아니라 JRE 자바 8 이상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2019-12 요게 버전입니다. 요게 가장 최신 이클립스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실행하면 이런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를 누르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 만나게 되는 작업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 없애고요.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C++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new 하면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가 만들 것은 C and C++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선택하면 또 많은 것이 나오는데 세 번째 C++ manage build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에 민GW 설치하면 여기에 민GW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선택하시고요. 실습실에서는 macOS X GC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T 프로젝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Hello World C++ 프로젝트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Hello World C++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면은 이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보면 includ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sourc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source 밑에 test.cpp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hello.world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hello.world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test.cpp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test.cpp에서 제가 작업하는 방법은 요 using namespace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요거를 지우고 cout과 endl이라는 데 앞에다가 std 땡땡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 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속성을 선택을 해서 C++ 빌드에 가면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팅의 부분 보면 네 가지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GCC C++ 컴파일러를 선택하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miscellaneous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std 이코르 C++17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C++17로 컴파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여기다만 넣지 않고 복사할 때 하나 더 있으니까 apply를 누른 다음에 C++ general에 preprocessor include path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GNU GCC를 선택하신 다음에 provider를 선택하고 맨 네 번째에 있는 컴파일러 세팅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맨 위로 move up을 통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똑같은 -std 이코르 C+17을 추가합니다. apply를 하고 apply and close를 합니다. 그러면은 C++17이 이제 우리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만든 요 프로그램은 C++17, 11, 14를 추가하지 않아도 컴파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망치 모양을 누르게 되면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류 메시지들 필요하면 나타나게 되겠고요.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바이너리 디렉토리하고 디버그 디렉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보면은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게 이제 exe 파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exe 파일은 여기에 있는 별표, 여기 있는 화살표, 별표가 아니라 화살표를 누르시면 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local cnc plus application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이 결과는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 콘솔의 출력은 요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보통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그 커맨드 창이 별도 실행이 되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요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작업된 것을 숙제로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요 팝업 창을 띄우면 여기에 보면 엑스포트가 있습니다. 엑스포트를 선택을 하면은 제너럴 부분에 아카이브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카이브 선택한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라우저에서 뭐 다운로드에 내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homework 1 그래서 save 누르면은 요 디렉토리에 homework1.zip 이라고 하는 파일로 프로젝트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homework1.zip 파일이 해당 디렉토리에 생겼을 겁니다. 그럼 그 파일을, 그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그 압축된 파일을 다시 이클립스로 불러들이고 싶으면 지금은 똑같은 이 프로젝트 있기 때문에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000으로 바꾸고 한번 그거를 불러들여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엑스포트의 반대 계명 임포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때 제너럴 누르고 제너럴에서 아카이브 파일이 아니라 existing project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할 거니까 select 아카이브 파일하고 브라우즈 눌러서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아까 다운로드에 갔으니까 다운로드에 가면 homework1.zip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을 하고 finish 누르면은 요 테스트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port, import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SMS,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